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어제 발표가 나왔었던 GTX 있죠. GTX 요 공고문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 에버랩스 밴드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버랩스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소식을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밑에 개인적 의견들 여러가지 쭉 답변을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송창근님이 올려주셨던 자료인데 요거 제가 원문을 한번 퍼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저기 또 다른 쪽에 로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항상 어딜 가나 뭐 지금 현재 상황, 뭐 어디 뭐 현 주소, 여기에 대한 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이제 귀 기울였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혁신 전략,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 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죠. 근데 재원 대책에 대한 내용은 사실 한 장밖에 안 되네, 그죠? 그리고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도 좋은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인프라를 통한 연결의 극대화,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환승이 잘 되도록 해서 경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애를 안 낳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과연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30분 만에 할 수 있게 만들게 되면은 서울 쪽으로 해서 빨대 현상이 생기게 될까? 아니면 지방 쪽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댓글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 반반이에요. 예. 자, 현장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네 사람한테 들은 모양인데, 아침 5시 반에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저도 이런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뭐 야근까지 한다?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인근의 광역시의 일자리, 생활, 교육, 문화, 인프라가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본인이 뭐 상가를 분양한다 할지라도 지방 아무도 없는 데다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짓고서 거기다가 뭐 일자리를 내겠어? 그죠? 어쩔 수 없죠. 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곳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거기까지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말에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 가는 전철도 없고 버스도 배차가 상당히 뭐 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증, 이제 실제로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나 규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하고, 예, 그런 내용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출퇴근 30분대에 시간을 이제 맞추겠다. 그래서 3대 혁신을 실현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수도권의 이제 GTX 시대가 곧 머지않아서, 예, 개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GTX2죠. 시즌2 여기에 맞춰갖고 본격적으로 또 추진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서울이나 그 수도권 인구에서 GTX가 막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부울경 있죠. 부산, 울산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세종이랑 대전 연결하는 충북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또 가만히 있겠나. 그죠? 걔네들도 한다고 또 난리를 치겠죠. 일단 판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도 광역, 도시, 철도망을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광역 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거의 언급을 하지는 않고,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죠. 예, 아무래도 철도교통을 우선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이랑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 자, 이거 한번 잠깐 보자고요. 속도감이 있는 그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나 지금 뭐 경부고속도로도 뭐 밑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다 밑으로 내려버리겠다고 하고서 그 위에는 다른 어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로 전환을 시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실 때 그 어감 있죠. 그 어감을 상당히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감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하화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무조건 조속히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여기 지하화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TX 시대가 이제 A 노선을 필두로 해서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에서 동탄 24년도 3월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죠. 그죠? 그리고 올해 안에 파주랑 운정 여기서부터 서울역까지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28년도에서 뭐 C 노선도 마찬가지고 B 노선도 마찬가지고 28년에서 30년까지는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데 뭐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될 것도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이게 뭐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조금 뭐 새로운 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봐야 압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GTX 같은 케이스는 그만큼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하 20층 밑으로 해서 판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다른 뭐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랑은 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떠한 뭐 내 재산을 뭐 이렇게 내 땅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뭐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체가 없이 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 노선 재정 구간이죠. 예, 여기도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여기도 다 착공을 하게 되면은 뭐 본격적으로 해서 많이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조금 상방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게 뉴스 나왔을 때 많이 올라간다 그랬었죠. 그리고 착공 들어갈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통될 때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TX가 맨 처음에 그 언급이 됐을 때, 그래서 GTX라는 그 개념이 처음에 딱 도입이 됐을 때 어디를 한다는 얘기가 이제 얼핏 나오긴 하니까 그때 어디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이때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러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손바뀜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본인들이 제일 먼저 산 건 아닐 거라고. 자, 그래서 79분 걸리던 게 19분으로 해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95분 걸리던 게 30분을 걸리게 되고 75분 걸리던 게 29분 해서 걸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시속 뭐 180km에서 냅다 쏴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달릴 수만 있다면은 서울에서 부산도 갈 수 있지. 그럼요. 우리 차 타고 갈 때 차가 막히니까 문제지 쏠 수만 있다면은 지금도 뭐 잠실에 사는 내 친구 저기 인천까지 가는데 뭐 30분 걸린다는데 뭐 새벽에 이 정도의 속도로 해서 간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GTX 시즌2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는 A 노선은 평택까지, 동탄에서 평택까지도 연장을 한다고 하고 마석에서는 춘천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에 우리 지난번에 분양을 했던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미분양 없이 그래도 제법 잘 돌았거든요. 아마 좀 더 피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간다 그랬었고요. 우리 옛날에 덕정이랑 동두천 갔다 왔을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제가 우리 밴드에도 항상 올려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는 21년도 이제 8월 달에 비 오는 날 한번 갔을 때인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붙어 있죠. GTX C 노선 동두천까지 뭐 연장해라. 뭐 연장만이 정답이다. 그건 지네들 입장이고 하여튼 동두천까지 빼라고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시즌2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거고 그리고 어차피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 받으러 가는데 안 갈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 라방 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 뭐 한 칸만 더 가면 되는데 뭐 오산까지 안 갈 거야? 뭐 그러면 뭐 천안까지 안 갈 거야? 그 얘기 우리 불과 며칠 전에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어차피 뭐 마석까지 갔는데 거기서 좀 더 연결해서 빼고 그러면은 아니 뭐 춘천은 못 가? 속초는 못 가?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세종, 대전 있지. 그리고 목포, 광주 있지 하는데 거기도 광역시인데 거기까지 못 갈 거는 뭐야? 그죠? 그래서 막 우리 다 부산도 가고 그냥 다 가버려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진짜 먼 훗날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신설 노선이라고 해갖고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DEF 노선인데 국가철도망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망은 볼 필요가 없고 무조건 철도교통망을 우선시해서 보시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이건 진짜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될 수가 있죠. 자, 2기 시즌2에 대해서는 광명,
그러니까 김포 인천에서부터 팔당 원주까지 해서 쭉 빠져나간다는 거고, 그리고 인천 대장서부터 연신내까지 간다고 합니다. 연신내까지. 그리고 F 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간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산에서 왕숙2까지 해서 완전히 외곽순환도로처럼 계속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짚어보면서 GTX 중에서도 어디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일단 의정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의정부 쪽에서 링크시티나 이런 데가 금액이 사실상 싸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탑석으로 가라. 그리고 탑석에서 이제 고산지구가 있고 하니까 바로 옆에, 그리고 지하철 7호선도 이쪽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에서 이게 한번 환승을 하게 되네, 그죠? 그리고 W역세권이지, W역세권. 그리고 왕숙2, 여기가 진짜 좀 메인이 되는 것 같아. 세 개의 노선이 환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트리플이 되게 될 것 같고요. 8당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8당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뭐 빵집이랑 뭐 닭발집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것 때문에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교산, 그리고 이제 우리 스터디반 하면서 계속 교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총알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겁니다 라고서 말씀을 드렸었고, 원주 같은 케이스도 제가 아예 대놓고 얘기했었죠. 원주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십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 해서 내려간다. 뭐 평택은 뭐 이제 뭐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고, 동탄이 이제 더 이상 기점이 아니라는 거죠. 오산 같은 케이스는 오산 세교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저도 원래 사실 오산 세교지구 자체는 그렇게 많이 메리트를 안 주고 있었던 동네인데 방송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산 세교에서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제법이다 막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했었었는데, 세교도 이제 지나간다고 하니까 오산 세교도 역시 큰 수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이야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는 동네고, 상록수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제가 일전에 초지, 시흥 이쪽으로 해서 쭉 넘어가는 그 서해안, 그 지하철 라인도 집중을 하십시오. 여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라고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던 데고, 특히 뭐 시흥시청도 이런 데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 들어가면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대장지구는 얘기할 것도 없죠. 계양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국가에서 깔아놓은 데가 계양하고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해놨으면 거기에 나중에 무조건 지하철이 가든 GTX가 가든 뭐가 가도 일단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여기에다가 택지개발지구 이만큼 대규모로 해서 깔아놓고 그냥 알아서 사세요.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가냐고, 뭐라도 갖다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원래 그래 왔어요. 제가 옛날에 청계산 입구역 앞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서초 포레스타 해갖고 그쪽도 옛날에 그 뒤에 뭐 감자골 돼지골 뭐 하면서 뭐 MB가 땅을 사놨네 어쨌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거기 그린벨트 풀러가지고 그냥 다 서초지구에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청계산 입구역에서 이제 지하철 쭉 하나 이제 뚫어줘 버리고, 원래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인천공항은 뭐 대외적인 용도로 해서 인천공항에서 GTX 좀 한번 타볼래? 예, 우리 이런 거 있어. 좀 이런 느낌으로 예, 깔아준 것 같고요. 부평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는 동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GTX에 관련된 수혜 인구가 일평균 183만 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PC 분석에서는 나오기는 하니까 진행을 하는데, 그거야 어차피 뭐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형 정권에서 이렇게 해서 야 분석 좀 한번 해갖고 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데 걷다 대고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못 하거든. 사실 1기 GTX가 86만 명이고 2기까지 해서 하게 되면은 183만 명이고, 하루에 그 정도면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지하철 요금으로 해서 받는 거랑은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사진이 나오게 되니까 지방도 그럼 우리도요 하고서 이제 XTX라는 것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GTX 노선만 봐도 상당히 막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지방마다 이런 게 또 하나씩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눈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뭐 대전, 세종, 충북 이런 데는 광역급 행철도가 아니라 광역급행철도 광역급행철도라고 해서 여기는 또 CTX가 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 복잡하다. 예. 그리고 우리 옛날에 대전 정부 청사에서 청주 공항까지 100분 걸리던 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CTX가 들어가게 되면은 절반으로 해서 확 줄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 공항을 만들어 놨는데 저도 옛날에 무역일 할 때 그 청주 공항을 무지하게 안 가봤거든요. 갈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원체 죽어 있는 데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부실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매 정권마다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공항을 함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차 타면 2시간 만에 가고 뭐 2시간 반 만에 가고 그런 동네에서 무슨 공항을 뭐 여기저기 뭐 다 만들어 놓고 막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만들어 놓고 최대한 빨리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철도 라인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갖다 붙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거기 청주 공항 옆에 아파트 또 새로 하나, 그 조그만 아파트 단지가 좀 들어간다고 해갖고 또 몇 개 또 찍어드린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뭐 내년 봄에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무조건 찍어 놓으세요 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현장을 다니는 거고,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최우선으로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을 요거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PC 분석하는 거 이제 예비로 해서 먼저 들어간다고 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구도 살짝 24년도 2월이면은 다음 달이죠. 다음 주네 벌써.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발표가 나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좀 띄우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원래 예,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실상 띄우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경기 자체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국이 다시 한번 떠들썩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울경, 호남권 이런 데도 5차 철도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추가 광역급 팽 철도 사업 발굴을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닌 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다 해놓고서 이거는 저기 우리 정부에서 반을 대고 민간이 반을 대고서 이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민간은 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내가 갑자기 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우리가 반대고 반은 니네가 돼, 서로 반반씩 더치페이 할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데, 민간에서는 제가요 이러고 있는데, 참 그 돈을,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빼낸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야. 자, 우선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우선으로 해서 즉시 최우선, 이런 얘기 중요하죠. 최우선, 조속히, 반드시, 이런 얘기는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한다는 얘기예요. 좀 길게 보고 이런 데는 무조건 찍어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김포 골드 라인은 김포 골병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악명이 높았던 그런 곳인데,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맨날 아주 그냥 애가 그냥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 버리니까 그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여기에다가 5호선 빼주고 GTX 빼주고 광역 뭐 SRT 갖다 붙여주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지금보다는 어떻게 되든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권역별 투자, 그냥 투자라고 해서 얘기를 해버렸네, 그죠? 자, 동북권 같은 케이스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 해서 8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우리 하남 교산 쪽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지하철 5호선이 이제 갈라지면서 마천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는 방송에서도 교산이 중요하다고 몇 번씩을 말씀을 드리고, 하긴 뭐 교산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뭐 누가 있어. 다 알지, 그죠? 근데 저는 이쪽에서 지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전화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땅 주인한테 전화를 한 통 할 때마다 한 통당 100만원씩, 평당가가 100만원씩 올라간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왕숙, 양정 역세권. 그래서 여기 옛날에 저기 어디 뭐 대학교 부지가 이쪽으로 해서 옮기나 마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강북에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랑 강남에서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게 다르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고양 창릉, 여기는 상당히 핫할 것 같습니다. 북부권인데 여기는 아까 동부권 4조 원에 비해서는 1.8조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업은 또 숫자가 많아. 11개 사업이야.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것들이 좀 여러 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도 3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예, 뭐 환승시설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사실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봐야지. 뭐냐면은 강동 하남, 양주선, 그리고 경의 중앙선 역사신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그리고 SRT나 BRT에 이런 거 예, 신설된다는 거 쏘쏘 예. 이것도 역시 뭐 도로교통은 진짜 완전히 개무시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남북공에서도 사항들이 있긴 있는데 군자로? 아, 우리 동네는 아니구나. 그래서 관련된 도로교통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철도 같은 케이스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지하화 사업이라는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했다면 이제 다 지하로 해서 빼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으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휴전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방공망, 방공포대 이런 것도 화망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왜 높이지면 안 돼, 뭐 가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도 왜 다 예, 북위에서 내려오는 탱크를 다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지어놓은 데도 있고, 예, 거기 사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철도 부지를 이제 다 위에는 공원화 시켜버리고, 예, 거의 다 공원이 되겠지. 아니면 뭐 복합까지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부에 대한 공간 개발을 최대한 하겠다. 그래서 건설 비용을 이걸로 해서 많이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많이 삥을 뜯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예, 착수하는 게 24년도 3월 달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죠. 예. 이제 어차피 내용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거의 청사진은 대통령이 발표를 할 정도면 이미 거기에 대한 속된 말로 왁구는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내일 모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빵빵 터트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던져야지. 재원이 문제야. 예, 우리나라가 무슨 뭐 기름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자기 돈 아니잖아요. 다 우리 돈이지, 그죠? 자, 여기는 벌써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공원화 하든지, 근데 공원화에서는 수익 사업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좀 하여튼 뭐라도 알아서 다 갖다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미래 모빌리티가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실증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25년도에 도심 항공교통 요게 상용화에 맞추어서, 그럼 25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5년도 이제 불과 내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면은 드론으로 해서 이제 다 막 그게 막 돌아다닌다는 얘기야. 막 그게 막 사람 태우고 하고 이렇게. 진짜 나 드론 자격증이나 따갖고 진짜 학원이나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드론 택시기사나 좀 할까?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얘기는, 여기 관련된 사업은 이미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야. 주식이나 이런 거는요. 반도체, 뭐 모빌리티 사업, 뭐 항공 우주 사업이랑 뭐 다 관련된 거고 하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특히 이제 하나가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LG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무조건 많이 사놔야 되는 내용이야. 이미 지금 사놨어야 돼. 예, 그죠? 상용화 하는 거에 맞추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율주행 서비스의 본격화. 와, 이게 진짜 이런 세상이 오는 거야? 나 초등학교 때 스케치북에 막 크레파스 하고 했을 때 키트 빨리화 했던 게 이게 진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플랫폼 택시의 그 서비스를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택시 서비스를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매번 나오는 얘기지, 매번. 예. 근데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재원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우리 세금 거치는 게 680조 원인가 650조 원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 6분의 1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한 5분의 1 정도 넘어가는 금액인 것 같은데 134조 원을 여기다가 그냥 다 때려 박아 넣겠다고? 야, 근데 민간 재원이 이 중에서 절반이야. 돈 낼 사람은 지금 누가 과연 돈을 내려고 할까? 걔네들은 이게 안 되면은 들어가려고 안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책 사업이, 국지가 큰 것들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거. 이것들이 지금 다 중단이 돼버린 사업이고, 야, 이거 되겠나? 민간 재원으로 해서 75조 원을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재용이 형이랑 용진이 형이랑 어떻게 얘기를 좀 잘했나? 그래서 저번에 뭐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하면서 얼차례를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되겠지 뭐. 하겠다는데 국가에서 한다면 하는 거예요. 예, 국가가 그린벨트건 뭐고 다 뭐 법이
제정이 되고 법이 가로막고 하는 거를 다 풀릴 수 있는 사람은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 돼요. 그린벨트 내가 풀을게. 철도 이거 철도법 내가 할게. 해 그러면은 하는 거지 뭐. 예, 까라면 까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죠?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디 과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훑어는 봤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간업체 누가 총대를 메고서 첫 바다를 맞을 거냐.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으로 해서 나가는 빨대 효과는 아무래도 GTX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지방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원래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집중 현상을 좀 많이 풀어내면서 지방의 인구 소멸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그렇게 해서 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장안까지 나가게 되면은 교통은 더 이상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통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많이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리들이 교통 분야 이제 3대 혁신 전략을 가지고 한번 살짝 훑어는 봤는데, 뭐 기대가 되는 부분과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